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교육공학회 케이스티브위원회의 에듀테크 플러스 위원들입니다. 네, 저희 이번 코너는 논문을 읽어주는 이티들이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지금 뭐 재미있는 소재나 흥미로운 연구로 이제 교육에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을 뭐 교육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자유롭게 좀 뽑아서 저희끼리 한번 그 같이 성찰해보고 논의해보고 그래서 어떤 시사점을 뽑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논문은 저희 위원이신 윤성혜 박사님이 쓰신 논문입니다. 교육공학 연구 27권 2호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교육공학 전공생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의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저희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박사님, 그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덕성여대 박주연 교수님과 함께 썼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논문은 사실 제가 꾸준히 강의를 해온 제 수업에서의 어떤 학습 성과를 좀 보고 싶었던 그런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교육공학 전공 수업에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교육 효과를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의 이름은 교육조직 경영전략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수업 자체가 이제 교육공학인으로서 반드시 좀 가지기를 기대하는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데 좀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교육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맥락 안에서 린 스타트업이나 디자인 띵킹 이런 어떤 혁신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좀 다루고 있었고요.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크게 프로젝트를 이제 2단계로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육 비즈니스의 사례를 좀 조사하는 팀 과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생각들을 조금 발전시켜서 교육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좀 제안해서 피칭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게 기업가 정신이 정말 높아지냐 이거를 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양적으로 이제 사전 사후 이렇게 비교를 했었고, 사전 사후를 비교를 했을 때 기업가 정신의 하위 요소들이 다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을 제가 반갑게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질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질적인 부분들은 학생들의 뭐 성찰 일지라든지 혹은 학생들의 뭐 수업 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크게 2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파악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뭘 배웠는가 이제 물어봤었고, 그 결과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됐다. 그리고 교육을 우리가 경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경영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실패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좀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많이 했고요. 또 그리고 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요 오른쪽은 이제 교육공학 전공생들이 인식한 기업가 정신이 뭔가 이것도 저희가 좀 질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적극성이라든지 실천성이라든지 혁신성 이런 것들이 좀 도출이 돼서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저희 이티들 요 코너로 소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박사님. 이 짧은 소개여서 사실은 윤 박사님과 그의 저자가 하신 내용을 충분히 다 소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짧게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내용이 기업가 정신 이러면 굉장히 사실은 경영학 디펜드 되고 있고, 이제 기업을 하는 다른 전공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 교육공학 연구에서 발표가 됐고, 거기에서 또 이제 어떤 그 교육공학
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최근 트렌드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적시적절한 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을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 가정신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요 논문에 대해서 뭐 우리가 심오하게라기보다는 가볍게 정말 궁금증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질의응답하면서 논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굉장히 제가 첫 번째 논문으로 추천을 했던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도 에듀테크 플러스잖아요. 결국은 에듀테크 최근에 이제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공학자들에게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 중에 '기업가 정신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소개해 주셔 굉장히 저도 반가웠고요. 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채널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 대표님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공감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정의는 뭐냐면요. 어떤 혁신적인 태도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런 어떤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내 삶에 내재화 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삶에 그리고 혹은 내가 하는 일에서의 어떤 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현 시대와 같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사 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그것이 내 삶이나 내 인생에서는 훨씬 더 어떤 주인 의식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을 하면은 '나는 경영인이 될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기업가 정신이 나와는 조금 관련성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업가 정신의 뭐 교육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한 사람의 주체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교육 동향이 어떠한가라는 부분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공감하고 계실 만한 게 "사회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소양이나 기대되는 그런 역량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무래도 또 저성장 시대이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들이 창의적인 혁신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 정말로 이제 누구에게나 좀 필요한 역량이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 교육도 정말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로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당장 창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실전 창업 교육 이런 것도 당연히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창업을 직접 내가 당장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역량으로서의 기업가 정신 교육도 뭐 대학이나 초중고에서 정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또 많이 성장이 기대가 되고 또 질적으로는 더 나아가야 될 길도 많고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공학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차례인 것 같아요. 우리 최민아 교수님 또 교육공학계를 이끌어 가고 계신 이 네. 입장에서 네 네. 질문 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논문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저도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근데 임 박사님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이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느낀 바도 많고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스스로가 느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굉장히 스스로 성찰하는 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그럼 중요한 역량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게 교육공학과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처럼 이제 교육공학도 이제 에듀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에듀테크 산업으로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러한 역량이 이런 제너럴한 역량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혹은 이 교육공학도를 위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스페시픽한 기업가 정신으로서의 역량이 또 따로 있을 것인지, 혹은 이제 그런 거가 없다면 그런 걸 조금 더 개발이나 연구를 해서 발굴할 역량을 좀 도출해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너럴하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역량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공학, 특히나 이 사범대에서의 이런 기업가 정신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기는 한데, 뭐 교양에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영학과 혹은 뭐 공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노출되는 기회들이 있는 학생들도 많은 반면에, 사실 사범대에서의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공학을 한 사람들에게도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걸 저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는 에듀프러너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에듀프러너 이렇게 치면 아직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구글에서 이제 영어로 에듀프러너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플러스 안트러프러너, 기업가 정신, 이렇게 음. 합성어로 에듀프러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교육 관련한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에듀프러너로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역할 우리 교육공학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과 교육 비즈니스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성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교육적인 철학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너럴한 역량이기도 하지만 우리만의 뭔가도 좀 구축해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음. 저의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후속 연구가 좀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 이게 교육공학도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으로 따로 역량을 좀 규명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좀 오, 네,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교육공학에서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일 텐데,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교육공학과가 있는 과에서는 지금 윤 박사님이 하신 과목처럼 뭐 교육조직 경영 전략 이런 교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적합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직이나 아니면 교육공학 원론이나 이런 데서 소화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그런 교육공학이라는 과목을 다루는 수준에서 이 기업가 정신의 역량을 발굴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양성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어떻게 포함시키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고민 아닌 고민. 어떻게 이걸 좀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욕심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를 규명하셨는데, 거기 한 뭐 5가지 정도인가요? 거기에서 다른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좀 교육공학도한테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창의력이라든지 뭐 자기 주도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새로운 이거는 보지 못한 역량이네 하는 게 위험 감수성 요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리키는 이런 내용 중에 이런 위험 감수성 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 그 내용을 좀 포함시키면 기업가 정신을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역량을 증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약간 편협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윤 박사님이 하신 그런 과목이 아닌 일반 교육공학에서 이런 기업가 정신을 좀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식의 그 도입이라고 할까요? 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적용? 이런 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제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거든요. 그 린 스타트업은 일단 크게 뭐 굉장히 심플하기는 한데요. 만들기, 측정하기, 학습하기. 요 사이클을 이제 린 스타트업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드는 게 이제 MVP라고 하는 이제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테스트 결과 내가 세웠던 가설이 맞구나 혹은 아니구나 아니라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렇게 또 좀 현장 지향적으로 이거를 검증해보는 그런 과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육에서 좀 많이 접근했던 다양한 뭐 설계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일단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보고 학생들이 뭐 요구조사까지는 좀 많이 해오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과제들을 사실 많이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린 스타트업 관점에서 이게 정교한 형태를 만들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가장 처음에 검증해야 되는 가설을 실제로 나가서 고객을 만나서 검증을 해가지고 와라. 그 한 사이클을 돌고 와라. 이렇게 제가 과제에서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적 당위성에 근거해서 뭔가를 좀 만드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왔다면 이게 정말로 그래? 라고 하는 걸 진짜로 나가서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어려웠다고 또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어떤 이런 위험 감수성,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좀 몸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들고요. 물론 이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더 이것도 정말 많은 맥락에서 적용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참 요거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과제를 해서 왔을 때 꼭 성공한 것만 갖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제에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은 이거였고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만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리스크가 있는 도전을 했으면 사실 실패하고 올 가능성이 더 커야 맞는데 모든 과제는 성공한 과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해도 된다. 대신에 실패했으면 요 다음에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도 일반적인 수업 맥락에서도 좀 강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디어가 좀 생기네요. 그러니까 그 교육공학 할 때 여러 가지 수업 전략 중에 최근에는 이제 PBL 방법 많이 적용해 보기도 하잖아요. 저도 수업에서 PBL로 쓰는데 PBL 수업을 조금 더 정교화하게 설계를 해서 지금 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린 스타트업 그런 방법을 써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게 하는 필드에 가서 해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BL 평가할 때 우리가 지금 말씀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은 그러한 과제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수정 보완해서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경험을 주는 것도 작지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주제로 다뤘는데 정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논문 네,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정 교수님 이 논문에 대해서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우리 교육공학에 적용해보고 이런 거 나가야 돼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교육공학 파트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 줄 수 있는지? 네, 사실 저는 우리가 교육공학자는 기본적으로 실천적인 학문을 통해서 이제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교육공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플랜도 C 그리고 에디도 사실은 적용해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리바이즈해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린이라는 그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기업가 정신은 우리 교육공학과 굉장히 잘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이자 철학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도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우리 교육공학 영역에서 많이 이미 이제 임플리멘트 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좀 많이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ET 논문을 읽어주는 ET들 첫 코너로 교육공학 전공생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의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재밌는 주제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고 흥미로운 논문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저희는 KC 튜브 위원회이죠. 저희 에듀테크 플러스인데요. 저희 에듀테크 플러스의 구호일까요? 구호가 있죠? 구호를 마지막으로 저희 이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공학에 같이 해주시죠. 의미와 즐거움과 즐거움과 나눔을 더하는 더하는 에듀테크 플러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